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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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요새 그 정제 문자를 그 업과 참여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어떤 거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저희 그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오니까 그 밴드에도 올라가고 정지 문자가 그 한 줄 새말기에도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이제 쭉 보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정지 문자는 가지는 않지만 그분. 그래서 이제 업의 당처가 비었다면 말하자면은 선업과 악업이 뭐 어떻게 되느냐, 또 당처가 비었으면은 그 원인과 그 인과 보지요. 그 과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 물으셨어. 그래서 사실은
혹시 그 제 유튜브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어째 되십니까? 내가 그 물었어.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과 굴리기를 하십시오. 일과 굴리기. 예불부터 일과 굴리기가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일과 굴리기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문자가 오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모습공시 유튜브로는 한정이 있지요. 유튜브의 내용으로는 한정이 우리 영상도 정말 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봐서 직접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물음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요. 이제 이제 어버이 당처가 비었다는데 그러면 선업과 악업이 어째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몸뚱이가 내다라는 입장에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거는 정말로 이게 바늘 끝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그 유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연세를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원에 40대 우리 도반들이 오시는데 40대 도반들은 일과를 굴립시다 이러니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굴리더란 말이지. 뭐 그냥 일과를 시작하더라. 근데 연세가 벌써 60이 넘는 분들은 일과를 굴립시다 이래갖고 일과를 굴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보통 1년은 지나야 그거를 하시기 시작하더라. 내가 그래서 연세를 여쭤본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상당히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사고 패턴도 습관에 들어갑니다. 행동, 감정의 패턴, 또 그런 것들이 그 나이가 들면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용기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늙는다는 말하자면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 하면 이제 늙음이 있죠. 있는데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로서의 나다. 그것이 이제 공부가 자꾸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 뵌 적이 없고 전화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제 이분의 요점이 어디에 있다 그런 걸 이제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자꾸 얘기를 해봐도 그거는 말로 주고받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법문중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가 2마리 저 공중에 떠 있는데 밑에 꽁이 있어요. 그런데 매 일은 저 꽁을 잡는데 1번, 2번, 3번, 4번하고 계속 매뉴얼을 읽고 있다. 그런데 매 2는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매를 탁 잡아채서 간다. 어떤 것이 진짜 매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잡아채가는 게 진짜 매지요. 잡아채가는 게 진짜 매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예불부터 시작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하계정진 때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상에는 너무 한정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하는 이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업이 달라붙죠. 업이 달라붙습니다. 왜? 달라붙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진짜 내다.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전히 확철대오가 되고 깊은 성건을 닦아서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 업이 내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이것이 붙을 곳이 없는 곳이 진짜 나다. 뭐 진짜 선업조차도 선업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이 악업을 지을 이유는 별로 없겠지요. 그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이렇게 되면 인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자기의 일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왜냐하면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 알거든요. 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일이 무척 많죠.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또 경경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웬만한 일에는 늘 자기를 경계를 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늘 말하자면 늘 계를 지킨다고 하지요. 최소한의 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업과 참회라는 이것도 무엇에 가장 이게 연관이 있냐면은 본래의 우리의 그 당처 자리를 밝히느냐 그냥 몸뚱이가 내다 해서 미한 채로 있느냐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 사대로 뭉쳐진 환신 그지요? 또 오온으로 된 색수상 행식 이런데 색이 사대로 된 거지요. 사대로 된 것이 공하면 수상 행식도 그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망심이라고 하는 그것도 허망한 것이거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말마디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노름이라는 겁니다. 말노름. 그래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윤학의사님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로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러붙어 있는 이 몸뚱이가 정말로 공한 것이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가짜다. 변한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확실하게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라요. 제가 이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한 생각 여러 생각도 아니죠. 그 한 생각만 확실하게 물론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진짜 내구나 이렇게 내가 설사 탁 느낌이 오고 지견이 열렸다 하더라도 습성이라는 게 있죠. 습성이 있으니까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많지만 자꾸만 그렇게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닦아간단 말입니다. 계속 닦아간다. 그렇게 해야
확실히 내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그 뒤바뀐 생각이 붙어 있는 내 몸뚱이를 한 번도 자기가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서 온갖 공부를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원지부터는 왜 소용이 없겠나요? 왜 소용이 없겠나요? 나의 몸뚱이가 내가 있다는 것이 이미 어디에 들어앉아 있다? 가족 지원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 생각을 한 생각이 어떤 생각? 엉뚱이 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 내다는 것이 뭐라고 하지요? 무정부. 무정물. 또 불교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항상. 그렇죠. 이미 망심이라 그게 분별망심이라 이미 분별망심에서 온갖 것을 뭐 경전을 읽고 연구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무엇이 됩니까? 망심 속에서 망심에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일 첫 관문이에요. 제일 첫 관문. 이 관문만 탁 타파를 하면, 이것만 탁 타파를 하면, 우리가 맨날 깨달으려고 하지요. 윤학원사님 깨달으려고 하시죠.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윤학원사님이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빛깔도서 눈냄새. 아니죠. 윤학원사님이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윤학원 지금 이제 공부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위치, 지금 윤학원사님이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으려고 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깨달으려고 하고 있지? 당연히 난데요. 네. 나다 이렇게 되면은 저거 나를 내세우면은 진짜 나가 아닌. 그렇죠. 몸뚱이 내가 지금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당연히 나는 지금 몸뚱이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몸뚱이 내가 이러면은 우선 가려진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현 위치를 바르게 파악을 해야 출발선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SRT를 타고 광주를 간다고 합시다. 그럼 우선 SRT를 타는 SRT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뭐도 여러 개 있지요. 수서에는 그렇게 여러 개 있나? 저기는 있지요. 뭐 새마을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쭉 있고 또 서울 가는 것도 부산 가는 것도 전라도 가는 것도 있고 쭉 다 다른데 우선 내가 광주 가는 SRT 가는 출발하는 그 입구에 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구에 가서 서 있어서 몇 시 몇 분은 2번 승강장에서 타십시오. 이러면 2번 승강장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3번 승강장에 가 있으면 그 기차를 못 타. 내가
그 목적지까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바른 목적지까지. 그러면 윤화원사님이 내가 한다, 내가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이 진짜 내 대답인가? 영혼이 없는 대답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합니다. 이랬지만 내 마음으로는 좀 찜찜해. 안 찜찜합니까? 찜찜하다 이 말입니다. 그 보림선언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말하는 거를 말하자면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입장으로서는 몸뚱이 내가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뚱이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몸뚱이 내가 깨달을 수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우지간 무정물이다 이렇게 우선 또 그런 생각도 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몸뚱이가 무정물이라고 했을 때 몸뚱이가 진짜 무정물인지 실제로 관찰해보자는 겁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이렇게 하고 그걸 외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 무정물이야 이래가지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계에 만나면 몸뚱이 무정물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를 보고 욕을 했는데 몸뚱이 무정물이면 몸뚱이가 모르니까 내가 대받아 쳐서 화가 날 이유가 없겠죠. 또 저 사람도 몸뚱이 무정물이니까 무정물 보고 얘기를 하니까 지도 무정물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나는 내고 니는 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몸뚱이가 왜 무정물인지 자세히 관찰을 하고 왜 무정물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해봤을 때 정말 이게 무정물이구나 라고 느낌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죠.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고착이 되고 경고해서 그냥 한 생각으로 몸뚱이 무정물이구나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이것이 이 책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가짜구나 또 이 책상이 가짜구나 그럼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다 가짜구나 자꾸만 해 가짜다 이것이 헛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자꾸만 해 나간단 말입니다. 해 나가면 나중에는 자기 몸뚱이를 돌아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몸뚱이도 이 책과 마찬가지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상호 의존적으로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물체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공부를 자꾸 해 나가다가. 그래서 만약 몸뚱이라는 것이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기는 쓰지만 진짜 내가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면 그때 몸뚱이를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그 나라는 것에서 조금 헤어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말을 하고 듣고 생각하고 화도 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것이 그때 실감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견고하게 받쳐져 있는 한은 그 무엇을 해도 다가오지를 않아.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하는데 뭐 정말로 온갖 고행을 다 하고 또 수신결에도 있대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피를 다 짜서 경을 쓰고 뭐 그런 거 이제 수신결에 앞에 보면 그래도 그래 갖고는 공부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뭐 뒤바뀐 한 생각을 착 돌려야 된다. 뒤바뀐 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뿌리 깊은 뿌리 망심의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것만 어느 날 탁 정말로 놓아버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법신자리가 정말로 소리 들을 줄 알고 참은 찬 줄 알고 또 걸어갈 때는 걸을 뿐이고 말하면 말할 뿐이고 뜨거울 때 뜨거운 줄 알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점이 뭐냐? 진짜 아까워서 안 가르쳐 줄라 했는데 그런데 아까워서 안 가르쳐 줄라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아깝거든 그거 말하기가.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체 일어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일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내 것이 돼서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다못해 화도 내 것이 되고 불안도 내 것이 되고 좋은 거는 내 것이 되면 좋은데 죽는 것도 내 것이 돼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공부를 엉뚱한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백봉 선생님이 누리의 주인공에도 해놨거든요. 근데 매일 읽으면서 그 뜻을 모릅니다. 정원신 보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정원신 보살님이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요. 여기 계시는 분이 전체적인 그 동분만견 중에서도 큰 틀은 비슷할 수가 있어. 그지요? 근데 동분만견 중에서도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동분만견 말고 자기 별원만견, 자기 별원만견이 있어서 큰 틀에는 비슷하게 볼지는 모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갖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다 다르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윤학 원사님, 우리 이거 머스 공식 해보면 정말로 인연과 조건이 따라 다르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나와 남만 다른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인연과 그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도 수없이 변합니다. 정말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짜예요, 가짜.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확실하게 머리에 두고 공부를 지어나가면 생활 속에서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하고, 세 번 연습하고, 네 번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요. 우리 지금 수신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결에 보면 모습 공식만 충실히 하면 사실은 맥힐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제가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스님이 말씀하시죠. 그 제자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네 네가 내가 말을 해도 네 안 믿을까 싶어서 말을 안 할란다 이러니까 그 스님이 제자가 아이고 스님 말씀인데 왜 제가 안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네가 지금 묻는 그게 네 부처다, 네 마음이 네 부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자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렸네. 헛것이. 이걸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어느 스님이 귀종하상하게 여쭈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귀종 스님이 대답하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해주고자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 스님이 여쭈었다. 스승의 지극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귀종 스님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부처다. 윤학의사님 이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깨달고서 이렇게 깨달고서 그게 왜 그렇게 내가 안 되느냐 하는 걸 자꾸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도 이제 수신계를 보면서요. 네. 왜 내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과를 충실히 굴리시고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안 되는가를 스스로 그때 그 질문이 답을 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윤학의사님 제가 늘 얘기했죠. 질문하고 답하지 말라고.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은 질문했지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내한테 답할 때까지 내가 질문 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답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 답을 하게 됩니까? 몸뚱이 나에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이 전부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답을 하려고 용을 써요. 이 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 그거는 별책 부록에 넣어놓는 겁니다. 별책 부록에 넣어놔서 그 질문이 지가 나에게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일과를 열심히 굴리고 그 다음에 모색공식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질문이 답할 때가 있죠. 그렇게 답을 해 진짜 내 답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쳇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거든요. 우리 쳇바퀴 돌라고 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님이 여쭈었다. 그대가 바로 부처이다. 어떻게 버림해야 됩니까? 기종 스님이 말하였다. 한 번 눈이 가려지면 헛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종 스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가 부처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스님 몸뚱이를 보고 기종 스님이 그대가 부처이다 했겠나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종 스님이 그 스님을 보고 그대가 부처이다 할 때 그대를 무엇을 보고 그대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벌써 나온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보고 그랬잖아. 뭐 또 이란다. 그치요? 근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나 몰라요. 아무리 이름을 내가 내 입으로 이름을 100,000,000 번이 아니라 억만 번을 해도 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나지요? 열불나지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 앵무새처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지. 진짜 그 자리를 실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모르면서 자꾸 그 이름만 자꾸 부르고 있네. 앵무새처럼. 진짜 공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한 번 눈이 가려지면 헛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어떻게 보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 스님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몸뚱이 내에 가 있네. 보임할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한 번 눈이 가려지면 헛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거지. 몸뚱이 내다 하고 탁 들어앉으면 어떻게 돼요? 일체만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말을 듣고 탁 깨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 공부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막 한마디에 척 이거 아닙니다. 출가를 해서 화두를 들고 그 공부를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도 하고 뭐 울력도 하고 공부도 그 경전도 공부하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거듭했다가 떡 스님한테 물었을 때 이 말이 탁 통해진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딱 제시를 해놓지 않았냐고요. 방법을. 그래서 백봉선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그 자리가 굴린다. 열체만법이 공성이다. 전체의 그 대의를 전체 요약을 하면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너무너무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몸뚱이가 무정물이 되려면 윤학어사님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뜻은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래야 무정물입니다. 무정물이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무정물이라는 뜻 안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 말이 나오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뇌라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 무정물이다 하면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하셨죠. 뭐랄까 공부한 그런
저가 늦기 때문에 예, 제가 예, 생각할 예. 때는 진짜 무정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전체도 보고 하면서 내가 내 몸뚱이 내가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뭐고 하는데 그거는 네가 아니다. 너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이제 깨우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훤한 그런 우리 원장님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라는 그 뜻 속에는 몸뚱이는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가짜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말 뜻 안에는 그게 뜻입니다. 말이 아니고 뜻입니다. 뜻. 뜻을 알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것은 눈이 보는 거 아니야. 귀가 듣는 것이 아니야.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라고 하는 습성이 이제 그러니까 그 습성이라는 것이 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런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진짜 아까워 죽겠는데도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아깝죠. 이거는 완전 엑기스인데 그거를 자꾸만 줄랑말랑 이래가지고 살짝 한 번씩만 보이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자꾸 오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내가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이 공부의 제일 첫 관문이다 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면 내 몸을 좀 한번 관찰해 보자.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자꾸 관찰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저기에서 만약에 경계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가를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야 공부거든요. 정원진 보살님. 말이 외우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런 반응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모습 공식을 해서 자꾸만 하나씩 잡아서 잡으라는 거죠. 하나씩 잡아서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 자꾸만 공부가 되면 몸뚱이라는 것이 내라고 할 수 없는 물건이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몸뚱이가 있으니까 몸뚱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를 다 내 것이라고 하네. 거기에서 일처의 시비 분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네. 이것을 경계 속에서 계속 관찰하고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요 연습이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연습 안 하고 그거 가능합니까? 김연아도 이거 점프하는데 공둥이를 말도 못하게 찍더만요. 근데 희한하게 이 공부는 날로 먹으려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 정경화 저번에 그 바이올린 그 연주하는 걸 진정심이 올려놨던데 70이 넘어서 이제 자기가 연주할 만하다. 이렇게 한다. 하루 11시간.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걸 놓아.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내 법신 자리구나. 이 자리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 공부가 이제 늘 이제 행주 자화에서 공부가 늘 됩니다. 그때 가면 이렇게 꽉 생각을 처음에는 또 잊어버리면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잡기도 하고 이러지만 쭉 그렇게 가면 이제 행주 자화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그때 가면. 그런데 그 전에 몸뚱이 내다 하고 있을 때는 행주 자화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려도 할 수가 없네요. 왜? 어긋나 있었어. 그래서 일단 어디에 서야 된다? 출발점에 서야 됩니다. 출발점에. 일단 광주 가려면 그 입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입구에 서 있지 않고 자꾸 기차를 타려고 해요. 그럼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법신자리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법신자리는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으러 다녀. 정은진 모살님 이제는 안 찾으러 다니지.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공부가 된 겁니다. 법신자리는 내가 모습놀이를 하든지 모습을 굴리든지 내가 저 중생이든지 내가 부처든지 이 자리는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중생도 그 성품자리 그대로 있고 부처도 그 성품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믿어. 나는 본래 부처야. 근데 지금 몸뚱이를 내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개려져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난지 아닌지 그것만 확실하게 관찰을 하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윤화거사님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전 읽고 이래도 그 뜻을 모릅니다.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경전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꼭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그렇게 알고서 있다가도 그걸 실천을 못 하니까요. 그만큼 실천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나는 부처니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